AI 시대 역설로 뛰어넘기 관계편 16의 3강. 제목 부부 갈등의 99%는 바로 이것. 부재 미워서가 아니라 오해에서 싸운다. 오프닝.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역설로 뛰어넘기 관계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당신은 원래 이기적이야. 20분 뒤 당신네 집안은 다 그래. 그리고 30분 뒤에는 놀랍게도 10년 전 사건까지 소환됩니다. 부부싸움에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자료 검색 능력입니다. AI보다 빠릅니다. 7년 전 결혼기념일 사건, 5년 전 시댁에서 있었던 일, 3년 전 처가에서 했던 말까지 0.3초 만에 검색됩니다. 검색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편집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못한 장면은 자르고 상대가 잘못한 장면은 확대합니다. 그리고 제목까지 붙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싸움이 끝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싸웠지? 둘 다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부부싸움 뒤에 숨어있는 한 녀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오해입니다. 사건이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보다 왜 저랬지? 이 한마디가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 저랬지? 나 무시하나? 마음이 변했나? 뭐 숨기나? 잠깐. 또 소설 쓰네. 작가도 나, 감독도 나, 판사도 나, 배우자는 대본도 못 받아봤는데 벌써 악역입니다. 벽설 1점 아는 만큼 더 많이 오해한다. 이상하지요? 모르는 사람을 오해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말이 없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머릿속에서 번역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요즘 왜 저러지? 마지막 번역. 마음이 식었네. 남편은 그냥 피곤했는데 10초 만에 사랑이 식은 남자가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거나. 초보 남편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사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무거나라는 음식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걸 왜 사왔어? 당신이 아무거나라며? 아무거나라고 진짜 아무거나 사와? 남편은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왜 통역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외국어보다 어려운 언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세 사람이 산다. 고, 남편, 아내, 그리고 한 사람 더. 내가 생각하는 당신, 진짜 배우자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만든 배우자입니다. 이름을 붙여볼까요? 배우의 씨. 가끔 우리는 배우자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의 씨와 싸웁니다. 당신 나 무시하지? 정말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입었을까요? 사건은 작았습니다. 해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불씨, 오해는 기름과 같다. 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벽설 2점, 화난 말 밑에는 다른 말이 숨어 있다. 주말 오후입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봅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주방까지 치웠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 앞을 지나갑니다. 남편은 계속 휴대전화만 봅니다. 결국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뭐? 됐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됐어는 참 신기한 말입니다.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씁니다. 남편도 기분이 상합니다. 말을 해야 알지.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싸움 시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당신은 손이 없어? 그 밑에는 나 힘들어.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 밑에는 나 좀 봐줘. 그리고 더 밑에는 어쩌면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남편의 말을 해야 알지. 그 밑에는 나도 잘하고 싶어. 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하지요? 속마음은 나 좀 알아줘. 그런데 입으로는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 부부싸움은 가끔 이렇습니다. 마음은 안아줘. 기분 저리가.
역설 3점. 싸우기 전에 봐야 할 두 가지 사실. 해석.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딱 두 가지로 나눠 보십시오. 사실과 해석. 남편이 약속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사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해석. 아내가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사실. 또 삐쳤네. 해석. 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사실. 이제 날 사랑하지 않아. 해석. 우리는 둘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해석을 사실로 믿는 순간 마음속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유죄. 그 다음부터는 다 증거입니다. 말하면 변명, 말 안 하면 무시, 한숨 쉬면 짜증, 휴대전화 보면 수상, 갑자기 친절하면 더 수상합니다. 왜요? 결론을 먼저 냈으니까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될 때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사실이야? 내 생각이야? 7초에 끝내는 오해 분석. 저는 이것을 오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1점. 뭐가 있었지? CCTV처럼 내가 말할 때 휴대전화를 3번 봤다. 2점. 나는 뭐라고 해석했지?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3점. 다른 뜻일 수도 있나? 급한 연락을 기다렸나? 습관적으로 봤나? 정말 무시한 건가? 여기서 딱 한마디. 잠깐, 아닐 수도 있잖아?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관계의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에서는 빨리 답을 맞히는 사람보다 물음표 하나 남겨두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역설 4점. 인류 최고의 천재도 오해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오해를 너무 나쁜 놈 취급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오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낙제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인슈타인도 수학 빵점이었대. 그런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 성적이 뛰어났고 15세 무렵에는 위적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다만 추리 공과대학 입학시험에 한 번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뛰어났지만 언어와 다른 과목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학시험에 떨어졌다가 공부를 못했다 가 되고 급기야 수학도 낙제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재미있지요? 세계의 천재도 한 단면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오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배우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한 번 무뚝뚝하면 원래 무정한 사람이야. 한 번 약속을 잊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한 번 내 마음을 몰라주면 평생 나를 몰라. 여기서 잠깐, 한 장면이 그 사람 전부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역설 5점. 오해가 꼭 나쁘기만 할까?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해는 늘 나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봅니다. 처음 보는 결제. 비싼 여성용 가방. 여자 가방? 누구 거지? 요즘 좀 이상했는데. 3초 뒤 의심. 30초 뒤 확신. 3분 뒤 이혼 완료. 남편은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아내 머릿속에서는 재산분할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면 수상. 웃어도 수상. 갑자기 잘해주면 더 수상합니다. 며칠 뒤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이 상자를 내밉니다. 열어봐. 그 가방입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예쁘다고 했잖아. 아내가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가방 하나 샀는데 아내는 이혼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소설 썼네. 그런데 이번에는 소설의 결말이 좋았습니다. 배신의 증거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같은 가방입니다. 바뀐 건 하나. 해석. 그래서 오해는 묘합니다. 풀리지 않으면 벽이 되고 풀리고 나면 둘이 웃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뒤에는 아내가 먼저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그때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뭔데? 됐어. 또 나왔습니다. 됐어. 역설 6점. 행복한 부부도 오해한다. 행복한 부부는 오해하지 않는 부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오해합니다. 다만 하나가 다릅니다. 빨리 물어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마음까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자동 동기화됩니다. 부부 마음은 수동입니다. 직접 눌러야 합니다. 무슨 버튼일까요? 질문입니다. 당신 왜 그래? 보다는 내가 잘못 알았나? 그 뜻이야. 무슨 일 있어? 질문 하나면 됩니다. 확신하면 오해, 물어보면 이해. 가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 하나가 몇 년 된 오해를 풉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잘 못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해?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당신은 알 줄 알았지. 뭘?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 편인 거. 어쩌면 당신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에도 사랑은 당신 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못 알아봤을 뿐. 벽설 7점 AI 시대. 더 필요한 건 확인. AI는 앞으로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할 겁니다. 표정도 읽고 목소리도 분석하고 싸웠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AI가 대신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AI가 사람을 더 잘 읽는 시대.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함부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클로징.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를 다 알게 될 것 같지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내가 저 사람을 몰라? 이 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묻습니다. 혼자 해석합니다. 혼자 결론 냅니다. 그리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또 소설 쓰네. 생각해보면 참 아까운 일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진짜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배우의 시와 사는 것. 오해가 하루 쌓이고 한 달 쌓이고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말합니다. 우린 너무 달라. 정말 달랐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안 물어본 걸까요? 오늘 배우자의 표정이 이상하다며 소설 쓰지 마십시오. 아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소설 쓰지 마. 무슨 일 있어?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내 말 준비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처음 듣는 마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처음 듣는 마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묻는 겁니다. 평기한 평생 기억해야 할 한 문장. 확신하면 오해, 물어보면 이해가 온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을 때 이 말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소설 쓰네. 이상으로 AI 시대 역설로 뛰어넘기 관계편 시리즈 16의 3강 부부 갈등의 99%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를 마칩니다. 강의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 17강에서는 최근 들어 관계의 이슈로 돌출하고 있는 경조사에 대해 경조사는 관계를 전하는 마음으로 란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